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이제 겨우 5년, 남편과 함께 서울 근교에서 조용히 살고 있는 평범한 30대 주부입니다. 제 이야기는 누구에게도 쉽게 꺼내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아직도 제 안에서는 이게 정말 현실이었나 싶은 감정이 남아 있으니까요.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제가 시댁에 숨겨놓은 작은 카메라 하나로 시작된 진실에 관한 것입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올해 73입니다. 서울 외곽의 조용한 단독주택에서 혼자 지내고 계세요. 시아버님은 벌써 10년 전에 돌아가셨고 남편은 외동이라 그런지 어머니를 참 각별히 챙깁니다. 저도 결혼 초에는 그런 남편이 참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 엄마 음식도 잘 못하시고 외로우셔서 내가 자주 가봐야 해. 남편은 주말이면 빠지지 않고 시댁에 들렀고 저도 자연스럽게 따라갔죠. 처음엔 시어머니도 다정하셨습니다. 오래된 사진 보여주시며 아기 때 남편 얘기도 해주시고 제가 만든 반찬도 고맙다며 남김없이 드셨고요. 그런데 이상한 건 시댁에 갈 때마다 어머니가 이상한 중얼거림을 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돌아왔어? 아니지. 아직 시간은 남았지. 물건은 다 숨겼어. 아무도 못 찾겠지. 처음엔 혼잣말인 줄 알았습니다. 연세가 있으니 건망증이나 치매 초기 아닐까? 남편도 웃으며 넘겼습니다. 우리 엄마 원래 혼잣말 자주 하셔. 괜찮아. 신경 쓰지 마. 그런데 그 이상한 말들은 갈 때마다 점점 더 구체적이고 낯설게 변해갔습니다. 저기 밑에 이불 밑에 누구도 모르게. 그년이 눈치채면 안 돼, 안 돼. 절대로 안 돼. 심지어 한 번은 부엌에서 어머니가 칼을 쥐고 중얼중얼 하시던 걸 봤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낯설고 섬뜩해서 저는 그날 밤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혹시 어머님 예전에 어떤 일 겪으신 거 없어? 왜? 아니, 그냥 요즘 혼잣말이 좀 무섭기도 하고 그게 누굴 의심하는 말처럼 들려서.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엄마? 에이 설마 그냥 혼자 있다 보니 예민해지신 거겠지. 그런데 저는 점점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건 단순한 치매도 혼잣말도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분명 뭔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들은 마치 누군가를 감시하거나 경계하는 사람처럼 들렸어요. 그렇게 저는 스스로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어쩔 수 없이 결심했습니다. 시댁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기로요. 남편 몰래 작은 초소형 카메라를 구입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연동되는 제품이라 움직임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녹화가 시작되고 실시간으로 화면을 볼 수 있더군요. 설치할 수 있는 날은 많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시댁에 들렀을 때 남편이 장을 보러 나간 사이에 몰래 설치했습니다. 작은 벽시계 속에 렌즈를 숨겨 거실을 향하게 했고 충전은 오래가니 일단 며칠만 돌려보자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스마트폰으로 화면을 확인하다가 손에서 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어머니는 거실에 홀로 앉아 계셨고 불도 다 꺼진 채 희미한 스탠드 불빛 아래에서 뭔가를 들고 있었어요. 그건 낡은 다이어리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다이어리를 펴더니 속삭이듯 말을 시작했습니다. 이건 비밀, 절대로 들키면 안 돼. 내가 직접 봤어. 그날 밤 그 사람 손에 묻은 피. 근데 다들 날 미쳤다고 하지 미친 게 아니라 기억하는 거야. 난 잊은 적 없어. 손에 들린 다이어리를 가슴에 꼭 안고 어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피? 그 사람 손? 도대체 무슨 말이지? 다음 날도 다다음 날도 영상은 계속 저장됐고 어머니는 매일 밤 같은 말들을 반복했습니다. 다락방 밑 자갈 틈 거기다 묻었어. 근데 그게 다시 나왔어. 왜 나왔지? 왜 또 보이는 거야? 이건 단순한 노망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정말로 사건이 있었던 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제 심장을 덜컥 내려앉게 만든 장면은 사흘째 되는 날 밤에 담겨 있었습니다. 영상 속 어머니는 분명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화면엔 어머니 혼자였어요. 그 사람 지금도 여기에 있지? 내가 아니었으면 못 막았을 거야. 그 여자가 또 왔지? 네가 그 여자 데려왔잖아, 며느리. 그 며느리라는 말에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설마 나? 어머니가 나를 그 여자라고 부른다고? 그 순간 어머니는 다이어리를 펼쳐 어딘가를 손가락으로 가리켰고 중얼거리며 말했습니다. 이게 증거야. 이걸 보면 다 알 수 있어. 근데 이제 아무도 보면 안 돼. 그 사람도 그 여자도. 그 장면에서 영상은 끊겼고 저는 그대로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저 다이어리에 도대체 무슨 일이 적혀 있는 걸까? 그 다락방 밑에는 정말 뭐가 있는 걸까?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처음으로 어머니의 중얼거림을 그냥 넘겨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당황하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사실 예전에 우리 집에 이상한 일이 하나 있었어. 하지만 엄마는 그 일을 절대 이야기하지 않아. 내가 기억하는 것도 희미해. 근데 요즘 나도 좀 이상하긴 했어. 집에 가면 늘 뭐가 날 보고 있는 것 같았거든. 며칠 뒤 남편과 저는 결국 시댁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어머니가 늘 중얼거리던 다락방 및 자갈틈이라는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다락방 바닥엔 오래된 장판이 덮여 있었고 그 아래엔 정말로 작은 자갈이 깔린 구간이 있었습니다. 손으로 자갈을 조금씩 치우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요. 작은 철제 상자가 하나 나왔습니다. 녹이 쓴 철제 상자, 자물쇠 같은 건 없었고 덜컥 열린 뚜껑 안에는 낡은 다이어리 한 권, 그리고 작은 아기 신발 한 짝이 들어 있었습니다.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기 신발이라니? 다이어리를 펼치자마자 삐뚤빼뚤한 손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건 그 애의 기록이다. 그 아이를 잃던 날 모든 게 뒤틀렸다. 페이지를 넘기며 우리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거기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취한 채 돌아왔고 아이의 울음에 화를 냈다. 난 뒷마당에서 빨래를 널다 들었고 아이의 울음소리는 곧 끊겼다. 안방으로 뛰어들었을 땐 그 애가 조용히 이불 위에 누워 있었고 남편은 담배를 피우며 그냥 재웠다고 말했다. 하지만 난 알았다. 그 애는 다시 일어나지 못할 거라는 걸. 병원에도 경찰에도 가지 않았다. 남편이 입을 막았고 난 그 아이를 조용히 보냈다. 그 이후부터 매일 밤 그 애가 돌아오는 꿈을 꾼다. 그런데 며느리가 그날의 냄새를 떠올리게 한다. 눈빛이 손짓이 혹시라도 이 집에 그 애의 흔적이 들킬까? 난 두려워진다. 다이어리의 마지막 장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미쳤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아이는 내가 잊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니까. 우리는 숨이 막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남편은 어머니를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엄마, 그게 사실이야? 어머니는 잠시 고개를 떨구더니 처음으로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너한텐 동생이 있었어. 태어난 지 겨우 한 달 된 내 동생. 그 애를 지키지 못했어. 그 말에 남편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저도요. 중얼거림 속에 숨겨진 건 단순한 망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죄책감에 갇힌 한 어머니의 고백이자 묻어둔 비극의 반복이었고 시간이 지나도 아물지 않은 기억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다이어리를 태우자고 하셨습니다. 이건 나 혼자 안고 가야 해. 누구한테도 보여주지 말자. 하지만 남편은 말렸습니다. 그건 엄마가 살아온 증거야. 무섭고 아프지만 진실을 무조건 없앨 순 없어. 우리는 결국 그 다이어리를 함께 읽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자신이 살아온 삶에 대해 솔직하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난 한 번도 제대로 울어본 적이 없어. 눈물이 날 때마다 애 때문에 울면 안 된다고 다짐했거든. 근데 이젠 좀 울어도 되겠지? 시어머니는 그날 처음으로 제 앞에서 울었습니다. 울면서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네가 날 무서워했을 거 알아. 미안했어. 그 애를 자꾸 너랑 겹쳐봤거든. 네가 뭔가를 알아낼까봐 겁났던 거야. 그 말에 저도 울었습니다. 이 집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진짜 어머니와 며느리가 된 것 같았습니다. 남편도 한참을 조용히 앉아있다가 무겁게 입을 열었어요. 엄마, 그 애 이름이 뭐였어? 은재. 내 동생 이름은 은재야. 그날 이후 시댁에는 달라진 게 하나 생겼습니다. 거실 한켠에 작은 액자가 생겼습니다. 그 안엔 은재 보고 싶다는 어머니의 손글씨와 아기 신발 사진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시댁에 갈 때마다 어머니 옆에 조용히 앉아 이야기를 나눕니다. 때로는 울고 때로는 웃으며 그 오랜 비밀을 조금씩 꺼내어 놓고 있습니다. 모든 집에는 말 못할 사연 하나쯤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걸 꺼내놓기까지 얼마나 긴 시간이 필요했는지 우리는 너무 쉽게 잊고 사는 건 아닐까요? 저는 그날 이후 한 가정을 완전히 이해할 순 없지만 서로를 조심스럽게 들여다보는 마음만큼은 배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지금 가족 중 누군가가 알 수 없는 벽을 쌓고 있다면 그 안에 숨은 슬픔은 무엇인지 한 번쯤 들여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이런 이야기들이 더 많은 이에게 닿을 수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